안녕하세요. 짱이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말이라요. 이렇게 또 킵장에 왔답니다. 내일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올 것 같아서 오늘 지난번 분갈이한 아이들 좀 챙겨주고 하엽 정리도 하고 뭐 그럭저럭 상태 관찰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하려고 왔답니다. 역시나 제 동생은 저기서 저렇게 앉아서 지금 분갈이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이들 특성이나 성격, 또 여기 킵장에서 물 관리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마루에 심었던 을려심하고 마커스 금이에요. 원래는 하얀 토마루 분이 여기 요 자리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아이 지금 저면관수 하려고 담궈놨어요. 그 모습도 이따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울려심이 많이 다져졌다는 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속에 밑잎장에 하엽이 많이 졌고요, 얼굴 크기를 로제트를 많이 바짝 줄였어요. 줄이긴 했는데 바짝 서워서 이 아이는 뿌리 활착이 완전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커스 금은 별 변화가 없는데 이 아이도 뿌리 활착을 잘 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뿌리 활착하느라고 저 속에 보시면은 저렇게 하엽이 지잖아요. 아이들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뿌리가 활착이 되면 저렇게 하엽을 많이 지우거든요. 이 올려심도 역시나 밑에 속에 사이사이 보면은 하엽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대충 정리를 해준 상태랍니다.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엽을 만들면서 아마도 이 밑에가 수ong하게 그렇게 다져지고 얼굴을 줄이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 분갈이 하고 나서 자리 잡고 활착하고 하는 거는 킵장이나 집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자연적으로 차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화상이라든가 너무 직광에 뜨거운데 내려쬐서 뿌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 뭐 그런 것만 조금 다를 거고요. 집에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반그늘에 뿌리가 완전히 내려서 활착을 할 때까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렇게 관리하는 거는 킵장이나 집에서나 똑같이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날 물을 듬뿍 주어도 괜찮지만 일주일만 더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물을 듬뿍 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하나 하얀 토마루분에 있는 아이가 뿌리 활착이 안 돼가지고 저면관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아미스타가 안 보이죠? 이게 깊은 통에다가 이 아이 하나만 이렇게 딸랑 담궜어요. 아직도 조금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 뿌리 활착이 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이제 5월달까지는 이렇게 저면관수를 충분히 해서 물을 넉넉하게 주어도 괜찮다고 들어서 이 아이 뿌리 활착 지금 3번째 물인데요. 오늘 듬뿍 물을 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저면관수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친구가 사용하는 통에다가 임시로 독단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저면관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매화 있죠. 홍매화도 분갈이하고 1, 2차 물까지 지난 주에 주었죠. 이 아이도 목대가 길고 화분이 롱 화분이라 저 밑에까지 물이 완전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감이 잘 안 와가지고 차라리 이런 때는 저면관수를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면관수를 해준답니다. 왜냐하면요, 제 옆에 다이 친구 동생이 킵장 생활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롱분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저 밑에까지 깊숙이 주기가 많이 힘들고 지금 입장을 만져보면 아직 완전하게 물을 흡수를 못 해가지고요, 좀 말랑말랑해요. 근데 뿌리 활착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목대의 기둥이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면관수를 이렇게 한번 해준답니다. 여전히 무당벌레가 이렇게 붙어있고 한 모습하고 이 아이는 홍매화라도 아주 묵등이 다져진 아이라 빛깔도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또 친구가 키우는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저면관수를 한답니다. 친구도요, 목말라 하는 아이들만 우선 부변적으로 개별 관리로 물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고픈 아이들은 이렇게 저면관수로 담그어서 이렇게 물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마음 편하게 물 고파하는 아이들 물에 첨벙첨벙 담근다, 푹 담근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매 주마다 이렇게 4개, 5개씩 4개, 5개씩 이렇게 담그어서 저면관수로 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대비 철화예요. 대비 철화 빛깔이 아주 예쁘다고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죠. 집에서도 이렇게 물을 흡수를 빨리 못한다든가 또 물을 충분히 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2번, 3번 번거롭다 할 때는 지금까지는 5월달까지는 저면관수를 이렇게 충분히 하셔가지고 물을 넉넉하게 챙겨 주어도 아주 괜찮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킵장하고 집에 거리대나 노지 아이들하고 관리가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쪽으로 갈게요. 친구가 레인스타를 하나 드렸는데요. 자구가 다글다글한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친구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했더니 친구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뽑아보고 나니까 이렇게 자구가 빠글빠글, 햇빛을 못 봐서 지금 하얗긴 한데요. 이 레인스타가 이렇게 자구를 엄청나게 다네요. 저도 집에 베란다에 레인스타가 하나 있는데, 이 레인스타가 성격이 보기보다 좋고 자구를 완전 출산드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구를 잘 내는 아이인 것 같고요. 가격도 그닥 부담스럽지 않고요. 보기보다 처음 키울 때는 성격이 좀 까다로울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기보다 순하고 착해요. 이 레인스타도 빨간색 라인을 치면 엄청 예쁘거든요. 이렇게 앞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요렇게 얼굴 모양도 예쁘죠. 이 아이는 뭐 에케베리아 종류인 것 같은데 창도 아닌 것이, 에케베리아도 아닌 것이 적당한 교배종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뿌리 상태도 너무 좋고요. 자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길 잘했지? 네. 안 하면 제가 한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답니다. 이따가 앉혀놓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장갑이 아주 요란 딱딱 패션이랍니다. 뭐 하나 특이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친구는 눈에 튀든가 아니면 아예 무지던가 뭐 이런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뭐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눈에 튀어야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집에서 갖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요렇게 레이디스 핑거인데요. 제가 베란다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 아이가 완전히 물을 빼가지고요. 붉은색이 하나도 없어요. 베란다 벽에 붙인 선반 위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햇살이 잘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색깔이 초록초록 그렇게 변해가지고 또 이 아이도 이렇게 킵장에 왔답니다. 사이즈가 집에 있기에는 조금 큰 사이즈이기도 하고 너무 초록초록하게 있는 아이에게 제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 레이디스 핑거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샤프란 블루. 샤프란 블루 제가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뭐 홍시나 루밍처럼 아주 까칠한 아이라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베란다에서 그럭저럭 제가 실패하지 않고 이 정도로 유지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라인도 들어오고 하긴 했는데요. 밑에서 보시면 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저 입장이 영 올라올 기미가 없는 데다가 제가 물을 연거푸 2번을 주었더니 조금 여기서 물을 더 주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양차 이 아이도 이렇게 킵장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좀 까칠하기도 하고 올 여름을 집에서 보내야 맞는 건지 이 킵장도 여름에는 이 하우스 안이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킵장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5월, 6월 장마 전까지 아이들을 교체해서 햇빛을 골고루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집도 역시나 공간이 부족하고 장리바꿈 하는데 장소가 많이 협소해서 이 아이도 킵장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또 요렇게 합식한 아이가 2아이가 보이죠? 이 아이는 신입이에요. 루브라를 이렇게 3개를 3두로 해서 이 긴 화분에 합식한 거, 일자형으로 합식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옆에 친구가 해줬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인 거 하면서 제 것도 똑같이 이렇게 루브라를 기다란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분갈이까지 했는데요. 아주 로제트가 짱짱하고요. 분갈이를 아주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방금 분갈이를 마친 상태인데 움직임 하나 없이 흔들림 하나 없이 아주 제대로 잘했답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아주 못난이 노망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도 아이고 1년 동안 베란다 밑에서 햇빛 한번 못 보여준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 2-3달 이렇게 kit장에 와서 달고 와가지고 어쨌든 밑으로 저 처진 입장을 위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아이도 또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갈이 한 아이들 오늘 물을 주었어요. 선물을 화분에 반 정도 젖게 그 정도 관리로 물을 주었고요. 또 요것도 오리엔탈도 이렇게 오늘 선물. 지난번 분갈이 한 아이들이 이렇게 쪼르륵 있답니다. 이 아이는 플로제도 오늘 선물. 화분에 반만 적도록 주었고요. 요 발디 수영이 예쁘다고 이렇게 자리 잡으라고 천물을 지난번 분갈이 한 아이도 이렇게 주었답니다. 요 창도 이제 뿌리 활착을 잘해서 로제트를 저 2배로 한번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조금씩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모습도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고요. 요렇게 빛이 흐리대가 하나가 철화로 저렇게 엮이죠. 요 빛이 흐리대도 분지하느냐 하고 여쭤보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빛이 흐리대도 역시나 분지도 하고 이렇게 철화로도 엮인답니다. 이렇게 이게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인데 나머지는 쌩얼이고요. 여기서 요 한 가지 하나에서 반쪽은 철화로 묶이고 반은 또 요 쌩얼이 하나 붙어 있죠. 아주 신비로워요. 이 빛이 흐리대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빛광과 이런 것도 예쁘고요. 병충해 강하고 성격도 좋아서 이 아이는 정말 꼭 한번 키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적극 권장을 하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요거 수연인데요. 요 수연도 제가 아마 2-3천 원에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요런 형태의 군생, 약간의 작은 군생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요거 황금염자가 이렇게 요것도 1,000원으로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같은 염자라도 색감이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드는 아이가 있고요. 제가 아직 분갈이 못 해줬다고 하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염자도 있답니다. 염자들도요, 물이 들어오는 게 아이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요 구슬얽기인데요. 집에 있는 구슬얽기, 제가 가지고 있는 베란다에 거리대에 있는 아이 아주 예쁘잖아요. 근데 농장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아직 예뻐지질 않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분갈이 한 지가 한 3-4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워낙에 나이가 많이 먹었대요. 이 아이를 그 농장 사장님이 키우던 거를 동생하고 저하고 나누어서 선물로 준 아이인데요. 분갈이하고 자리는 잡은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그런지 피지를 못하고 입장을 더 새 입장을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나이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더 이상 성장도 안 하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그래서 키우는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수영은 멋지고 뭐 예쁠지 모르겠지만 키우는 재미는 그닥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초보님들께는 이런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권해드리고 싶지 않답니다. 자, 이 아이요. 제가 늘 영상 찍을 때마다 자랑을 하죠. 이 아이가 제가 초보 때 3년 전이죠. 1,000원짜리 아가로 이렇게 큰 거예요. 요거 사이즈 꽤 커요. 화분도 거의 12-13cm 정도 되고요. 이 자구도 지금 높이가 15cm, 17cm 그 정도 되거든요. 요것도 제가 지금 이제 만 3년째 됐다고 할까요? 저 입장이 줄기만 남을 정도로 완전히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다 하나씩 채워가지고 농장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집에 베란다 안쪽에 겨울에 있었고 여름에는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리대에서 키우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대나 햇빛이 좋은 베란다라면 이렇게 1,000원짜리 아가로 무지라도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답니다. 꼭 방울복랑 금이 예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1,000원짜리 아가로도 충분히 이렇게 군생으로 묵둥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1,000원짜리 방울복랑부터 시작하셔서 이 방울복랑의 성격이나 키우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공부를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울복랑은 참고로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물을 넉넉히 주셔도 좋고 햇빛도 많이 보여줄수록 아주 좋답니다. 키우기 쉽고 성격 좋고 물 좋아하고 또 수영도 멋지게 키울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큐빅 크러스터도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 같아요. 하엽이 엄청나게 많이 졌었어요. 그래서 하엽 정리를 대충 해주었는데요. 요 큐빅 크러스터는 깍지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라돌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깍지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를 하신다면 그 나머지는 성격 좋고 물도 좋아하고 키울 만한 아이인 것 같아요. 단 깍지를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제를 하시면 좋겠죠. 요거 홍치아예요. 홍치아 너무 예쁘죠. 베란다에 있을 때 안 예뻐진다고 아주 제가 투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 아이는 킵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작년에는요 베란다 거리대에 있었던 아이예요. 뭐 거리대에서 크나 여기 킵장에서 크나 별반 상관없지만 확장형 베란다라든가 베란다 안쪽에서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되는 아이들은 뭐 물듬이 조금 덜하다 하더라도 성격 좋고 키우기 수월한 그런 아이랍니다. 또 요거는 슈퍼클러니 몸집이 처음 저희 집에 제가 올 때보다 2배, 3배 정도는 커진 것 같아요. 3배 정도 커지고 물이 이렇게 초콜릿 라인이 아주 굉장히 늦게 들어왔다고 할까요? 늦게 들어온 것 같아요. 거의 뭐 4월까지 초록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킵장에 오고 농장에 오면서 이렇게 라인이 싹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지금 밑에 입장이 쪼글쪼글하지요. 다음 주에는 물을 충분히 한번 간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요. 지난번 영상에 그 애자님이 키우시는 철화에 작은지 꽃된지 모르게 뭔가 이상하게 나온다 하고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드렸었잖아요. 요 아이가 이렇게 꽃대래요. 이게 꽃대라고 하더라고요. 철화가 꽃이 이렇게 피는 건 정말 처음 봤고요. 철화도 꽃이 피면
꽃도 철화라고 들었거든요. 댓글에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저도 요거를 요 아이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철화의 꽃은 꽃도 철화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꽃 모양도 철화로 넙대하게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꽃대가 철화에 생기면 이 철화의 몸이 망가진다라고 해서 이 고수님들이나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를 전부 분해해서 저 꽃대를 없애고 다시 뿌리 내려서 아주 반토막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 애자님은 관상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뭐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몸값을 뭐 높이기 위해서 키우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요 꽃을 이렇게 올린 모습도 너무 예쁘고 신기해서 그대로 키운대요. 요 모습도 정말 예쁘죠. 저는 뭐 몸을 망치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꽃대 때문에 이 아이 몸이 망가진다라는 이야기를 또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애자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이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대로 키우신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이 아이 자라는 모습도 한번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초우님이나 저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비로운 광경이라서 결과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철화의 꽃이 핀 모습을 영상에 이렇게 한번 담아 보았답니다. 정말 신기롭죠. 요 나머지 것까지 다 피면 아주 장관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이렇게 결과 보고도 잠깐 해드렸어요. 친구가 요 레인스타 분갈이를 바쳤다네요. 이렇게 파란색 분에다가 저 보석 있죠? 저게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하나씩 붙인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 친구는 저런 걸 저렇게 잘한답니다. 또 이렇게 자구가 다글한 레인스타를 파란 분에 앉혀주니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요 웨스트 레인보우인데요. 본인이 친구가 직접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아주 까탈스럽잖아요. 저도 없는 아이랍니다. 제가 초보 때 이 아이를 실패하고 나서 2번 도전해 보지 않았어요. 이 친구도 이 아이가 아주 까탈스러운 아이라고 하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키핑동의 다이 밑에서 반 그늘에서 관리를 한대요. 근데 이 아이가 요 파란 분에 얼굴이 딱 붙어갖고 그렇게 키웠던 아이인데 요렇게 자라면서 목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롱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웨스트 레인보우가 아주 까칠하고 키우기 어려운 아이인데 이렇게 목대가 만들어질 정도 빛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잘 키웠네요. 제가 이제 하나씩 요 친구한테 이렇게 까칠하고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을 하나씩 공부하고 배우면서 또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아이를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름 지나고 아이를 드리라고 친구가 만류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꾹꾹 참고 있답니다. 초보 때 한 2, 3개월 때 처음 이 어려운 줄 모르고 이 빛깔에 반해서 데리고 왔다가 실패하고 아직까지 재도전을 안 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한번 꼭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답니다. 근데 초보님들 이 아이는 아주 까칠하고 물관리도 어렵고 키우기 어렵다라는 거 알고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롱분에 또 수영을 잡아서 분만 갈아입혀 주었을 뿐인데 새롭게 다시 탄생한 것 같다고 분갈이를 해놓고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친구가 표현을 한답니다. 요 모습을 보여드린 김에 친구가 키우는 몇몇 아이 소개시켜드리고 친구가 키우는 다이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뭐 이 아이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는 늘 제가 항상 영상 뒤에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아이들을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한꺼번에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친구가 합식해 놓은 아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합식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수영이라든가 화분 선택, 또 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합식한 아이들을 주로 영상에 담아 볼게요.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아주 자그마한 아이예요. 로제트가 뭐 500원짜리 동전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그마한 아이인데 이렇게 생긴 분에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저쪽에 가 있어가지고 물어도 못 본답니다. 오늘은 모습하고 그런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 아이요. 토끼분이죠. 토끼분에 이렇게 합식을 해놨는데요. 요건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예전에 농장에서 한번 만나서 요거 분갈이하고 식재할 때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해서 6개로 합식을 했는데 이렇게 합식을 해도 아주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창 모둠, 창 종류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모둠으로 합식을 해놨어요. 각각 제각기 색깔이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크기는 비슷비슷한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합식을 하셔도 아주 예쁘고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합식한 아이들 찾아볼게요. 이렇게 친구가 모둠 합식한 거예요. 이것도 정말 예쁘죠. 뭐 청솔도 보이고 이름은 다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색깔을 은은하게 이렇게 모둠으로 해서 합식을 한 모양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또 이거 방부목 화분에다가 이렇게 합식하면 너무 예쁘죠. 오늘은 제가 오늘 합식한 아이들한테 꽂혀가지고 요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 한 거를 전부 모조리 지금 보고 있답니다. 이웃님들이 이렇게 합식한 모습에 요거는 창도 있고 뭐 흔한 핑크루비도 있는 것 같고 자라고사 같고요. 이렇게 성격과 성향이 다른 이 창하고 에케베리아 아이들하고 이렇게 합식을 해놔도 무난하게 잘 크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격이 다른 아이들을 심어 놓아도 별 탈 없이 방부목 화분에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여기도요. 여기는 완전히 무슨 다육 아트라고 하죠. 이렇게 아트로 해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가 이런 걸 참 잘해요. 가운데다가 저렇게 석부작을 바위로 해서 만들어 놓고 옆에는 무슨 뭐 율마 비슷하기도 하고 율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에케베리아하고 요거는 미니마 같고요. 레티지아네요. 이렇게 성향이 요 레티지아는 웃자람이 있는 아이고 미니마 같은 거구나 이런 거는 물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아이거든요. 레티지아는 웃자람 성향이 있어도 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우러져서 파스텔 톤의 아이들하고 이렇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았죠. 이거 작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방부목이요. 이거 온라인상으로 요게 10,000원 정도에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집에서도 저도 여기다 잎꽂이 심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또 하나의 작품이죠. 이건 립토스예요. 립토스가 무슨 정원에 디딤돌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들고요. 여기 말 인형도 있고 농사 짓는 농부도 있네요. 요 화재로 해서 이렇게 정원을 꾸며놓고 집도 꾸며놓고 이렇게 하나의 뭐 작은 동화나라 같은 시골의 고즈넉한 아주 아늑하고 따뜻한 마을의 한 풍경을 보는 것 같은 이런 것도 이렇게 다육 아트로 해서 합식을 통해서 합식이 모두 좀 촘촘하게 꽉 차게 심지 않고 이렇게 여유 공간을 두고 작품을 만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있어요. 요거 제가 정말 예쁘다고 누누이 볼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살구미 임금을 이렇게 합식을 해서 2가지, 3가지 롱분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 이것도 참 예쁘죠. 이 색감의 조화론과 또 로제트의 모양 이런 게 배치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그냥 합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약간의 그 미적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각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색의 조화로움이라든가 화분의 구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생각을 해서 심는다고 하고요. 요 화분에 요 보석 있죠. 이것도 수작업으로 밋밋한 화분에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씩 직접 손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요런 걸 한번 저도 조금 옆에서 보고 모방을 하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옆에서 흉내내면서 하다 보면 조금 저도 안목이 생기고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따라서 해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요, 이 친구들 거는요, 제가 아껴가면서 이제 하나씩 틈틈이 키핑장 영상 담을 때마다 친구가 키우는 아이들 너무 예쁘고 멋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키울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아이들 선택해서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영상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핑장 영상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찍어봤답니다. 짱이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